지난해부터 채소 가격이 40% 이상 폭락하면서 농산물 산지 폐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써 가꾼 농작물을 폐기해야 하는 농민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산지 폐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농산물 공급 과잉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해외 수출 판로 확대나 식량작물 대체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천시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업사이클링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영롱 전라남도 지사가 도립국악단 단원에 최저임금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미지급된 임금은 소급해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부터 채소 가격이 40% 이상 폭락하고 수입산 농산물까지 늘어나면서 곳곳에서 농산물 산지 폐기라는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 농사를 망치면서 농민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농사를 계속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송효창 기자가 농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무안의 한 양파 농가. 수십 년째 양파 농사를 짓고 있는 임채점 씨는 올해 고민이 큽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농사가 잘 됐지만 가격이 폭락해 팔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요 가까운 저쪽에 보면 멀쩡하게 잘 된 그 양파를 그 폐기를 한 포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런 일들이 이렇게 그 반복된다는 그 현실이 안타깝죠. 올해 산지 폐기된 전남 지역 조색 양파 재배 면적은 167헥타르, 물량만도 1,840톤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무안에서만 60.3헥타르, 도 전체의 36% 정도입니다. 지난해부터 40% 이상 가격이 폭락했고 수입 농산물까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농업 현장에서는 시장 격리 차원에서 농산물 산지 폐기라는 극단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안정적인 공급과 수요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기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헌법에 나와 있는 책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그래서 매년 이런 그 널뛰기식의 그 가격 정책이 아닌 안정적인 그 가격 정책이 시급하게 도입이 돼야 된다. 특히 단순 소비 촉진이 아닌 물량 조절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간 우리 농산물을 사용을 하지 않던 어떤 사람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수요 창출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효과는 미미가 아니라 효과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비용이 있다고 그러면 물량 조절하는 데 써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올해 양파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5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생산한 저장 양파 재고량이 많고 소비까지 부진한 상황에서 대안까지 없는 지금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양파와 함께 최근 배추와 대파 등의 채소가 산지 폐기됐습니다. 채소 가격을 잡기 위해 과잉 생산된 채소를 수확도 하지 않고 일부 폐기한 건데 중만 생종 양파가 출하를 앞두고 있어 전남도가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올해 전남에서 생산 예정인 양파는 모두 8,475헥타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인 11,327헥타르보다 25% 정도 재배 면적이 줄었지만 기상 여건이 좋아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평소보다 15만 1,000톤 과잉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는 겨울 대파 4,800여 톤과 조색 양파 1,800여 톤을 산지 폐기했습니다. 출하 시기가 늦은 중만생종 양파가 출하를 앞두고 있어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8,800여 톤의 양파를 시장 격리하기 위해 3.3제곱미터마다 6,943원을 보존해줄 계획입니다.
정유 기상 호조로 인해서 생산 단수가 증가해서 생산량은 평년 대비 한 15만 1,000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중만성 양파 14,000톤을 시장 정리 완료하였고 앞으로 6월 14일까지 24,000톤을 시장 정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양파와 대파 등 채소의 산지 폐기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가격 안정제와 비축 수매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전남도는 일부 소득을 보존해주는 논타작물 재배와 같은 제도를 양파 등 채소에도 도입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 수확 시기가 비슷한 밀이나 보리 등 식량 작물을 대체하면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시장 격리를 확대하고 정부 비축 수매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지연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양파 과잉 생산으로 인해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포기하려고 그래요. 이제 안 하려고. 양파 안 하시고 뭐 혹시 다른 거 하실? 속이고 있으니까 풀 갈아보려고.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생산 과잉 문제로 애써기는 농작물이 산지에서 폐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산지에서 겪는 일인데요. 광양 매실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해외 수출로 판로를 개척하면서 전국 매실 가격 안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실 농가들은 올해도 대풍년을 맞았습니다. 광양 지역 기후 특성상 일조량이 많아 매실을 재배하기에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광양 매실 전체 생산량은 8천여 톤. 하지만 수확의 기쁨은 잠시일 뿐입니다. 생산량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어디에 팔아야 할지 고민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다 되다 보니까 이게 좋다 그러면 전부 심었다가 또 안 좋다 그러면 전부 배냉기고 이것은 뭔가 정책적으로 못을 박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 지역에는 요 과일이 좋다. 지리적인 특구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야 이 수급 조절이 되지. 국내 매실 시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 매실 주산지 광양시는 일찍이 해외 수출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생매실은 검역 문제로 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실 장아찌나 매실청 등 수출용 가공품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광양에서는 매실 8,400여 톤이 생산됐는데 이 가운데 400여 톤은 가공품으로 재생산돼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이어 올해는 스위스의 한 제약회사에도 납품이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수출을 한 그런 매실들이 이제는 이 건강 기능 이 식품으로 써지기도 하고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써집니다. 그리고 미백 효과가 있어서 화장품에도 쓰고. 국내 매실 가격 안정화에 나선 광양시. 맞춤형 수출 전략으로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다. 농자천하 지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부터 농업은 우리 삶의 기초로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농사를 짓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농사가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농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릅니다. 농사가 잘 돼 풍년이면 수확의 기쁨을 누릴 것 같지만 가격은 떨어져 재배 농가들의 시름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 산지 폐기라는 최악의 상황에 몰립니다. 소득이 올라가기는커녕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갈아엎는 참담한 현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또한 농산물 수익 개방에 따른 과잉 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 폭락은 일상화가 됐습니다. 단순히 농민들의 분별 없이 농사를 많이 지어 과잉 생산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와 농민들의 입장차를 좁히긴 쉽지 않습니다. 올해도 수만 톤의 양파, 대파, 무, 배추들이 밭에서 속수무책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산지 폐기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시장에서 물량을 없애 가격을 맞추는 가장 쉬운 대안입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이보다 더 큰 낭비는 없는데요. 우리 농산물 수출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산지 폐기 악순환을 끊고 농민들이 근심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은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트럭 방수천이나 낡은 소방호스처럼 쓰레기로만 여겨지던 폐자원들이 최근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재활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업사이클링이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최근 순천시에도 업사이클링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업사이클링이 무엇인지 서채리 기자가 직접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 가방들 참 예쁘죠? 사실 이 가방들은 버려지고 있던 폐타이어와 천막, 천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가방입니다. 이렇게 버려지던 제품들을 다시 활용해서 새로운 디자인과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우리는 업사이클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순천시에 문을 연 업사이클링 센터 더새롬에서 저도 한번 업사이클링을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말 문을 연 더새롬은 전국에서 4번째, 기초지자체 중에선 처음으로 설립된 업사이클링 센터입니다.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합성어인 업사이클링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더새롬이란 이름도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완전히 새 물건처럼 활용하자는 새 활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업사이클링 생활제품 전시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업사이클링 문화 교육이 열립니다. 폐품이 어떻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명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도 오늘 이곳에서 직접 가죽공예를 체험하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에 닿으면 까끌까끌한 목 뒷부분의 온 라벨과 가죽 조각을 이용해 연필꽂이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뻣뻣한 가죽을 부드럽게 될 때까지 두드리고 구멍을 따라 바느질을 했는데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어렵지 않았습니다.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스탬프까지 찍고 나니 금세 연필꽂이가 완성됐습니다. 쉽게 버려지는 소재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기자기한 디자인, 그다음 뭐 소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좋은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난해 배출된 순천시의 생활 쓰레기는 4만 5천여 톤. 순천시는 학교로 찾아가는 재활용 교육 등 업사이클링 문화를 확산시켜 지역의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시민의식 전환과 우리 전문가 양성 교육을 통해서 일단 업사이클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다음에 창업이랄지 또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오늘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저만의 연필꽂이를 만들어 왔습니다. 직접 체험해보니 업사이클링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는데요. 순천시의 더새롬이 넘쳐나는 쓰레기를 줄이고 윤리소비에 대한 인식을 키울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도립국악단 단원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고발됐습니다. 노무법인 참터 무등지사는 4일 오후 김 지사를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고용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법인은 전남문화관광재단이 기간제와 단기 근로자로 근무하는 전남 도립국악단 단원 7명을 지난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무기계약직 단원 2명에게 월 139만 원의 지급을 해야 하지만 전년도와 같은 1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와 문화관광재단은 문제가 된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해서는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소급해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도 6월부터 임금 책정이 된 만큼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노동자들이 무인 타워 크레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으라며 타워 크레인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 전남 타워 크레인 지부는 3톤 미만의 소형 타워 크레인의 경우 자격증이 없어도 운전할 수 있다 보니 숙련되지 않은 운전자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형 크레인은 눈으로 보면서 운전할 수 있는 타워 크레인과 달리 무선 조종이 대부분인 만큼 사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3일 오후 5시부터 건설 현장 35곳에 설치된 타워 크레인 103대를 동시에 점검하고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사용한 선거 비용을 허위로 기재한 전남 지역 군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지역 군의원 A씨와 회계 책임자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규정을 위배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허위 기재한 선거 비용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양형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B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3일쯤 전남 완도군에 위치한 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소 간판 제작 대금 622만 800원을 지급했음에도 315만 3,600원을 반환받은 것처럼 꾸미는 등 선거 비용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길이 끊긴 섬에서 장폐색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발생해 해경이 육지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밤 10시 40분쯤 거문도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장폐색증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응급 환자와 보호자를 경비 함정에 탑승시키고 원격 응급 의료 시스템을 이용해 전문 의료진의 조치에 따라 응급 치료를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정 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어 정밀 검사와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이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목포해경은 다음 달 12일까지 인권 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이나 무허가, 무등록 직업 소개 행위, 실습 선언과 승선 근무 예비역을 상대로 한 과도한 노동 강요 등 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해경은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인권 유린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목포시가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가급적이면 오후 12시부터 4시 사이 외출을 자제하고 카페인이나 염분이 들어있는 음료 대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한낮에 행정복지센터나 경로당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게 폭염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전국 58개 일자리 우수자치단체에 전라남도와 전남 8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일자리 정책 부분에서 대상을, 우수사업 부분에서 우수상을 각각 받고 재정 인센티브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수시와 광양시, 강진군이 최우수상을, 순천시 화순군 영광군이 우수상을, 나주시와 고흥군이 특별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9 드림스타트 사업평가에서 고흥군이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고흥군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팀 운영으로 아동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평가받아 수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고흥군은 도양읍의 거점 센터를 운영하면서 권역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올해 2번째 검정고시를 오는 8월 7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험은 목포 애향중학교와 순천 승평중학교, 목포 교도소 등 3개 시험장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응시원서 교부와 현장 접수는 오늘 17일부터 21일까지 전남교육청과 순천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되며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부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 수수료 6,000원이 면제됩니다. 완도군이 오늘 17일부터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3호점이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완도 대성병원에 마련된 공공산후조리원 3호점은 지상 2층 규모로 10개의 산모실과 신생아실, 수유실과 산모돌봄센터 등 시설을 갖췄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에 154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해 이용료의 70%를 지자체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전남에서 최초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중마동에 약 85평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에는 잔디밭과 배변 봉투함 등 편의시설이 갖춰졌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완도 금일다시마의 첫 위판이 시작됐습니다. 완도군은 금일 수협에서 진행된 다시마 첫 위판에서 90건에 104톤의 위판 물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판 가격은 킬로그램당 최고 7,190원, 최저 3,000원이며 평균 단가는 5,100원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도 금일 수협의 다시마 위판은 다음 달 15일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고품질 벼종자 선별을 위해 품종 모내기를 진행했습니다. 고흥군은 지역 기후와 토양에 알맞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새청무 등 25개 품종을 심었다고 전했습니다. 고흥군은 재배 결과를 토대로 품질 고급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매실 수확기를 맞아 우수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7일부터 이틀 동안 섬진강 휴게소에서 주요 특산품 판매 장터를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장터에는 광양 매실을 비롯한 곶감빵, 돌배차, 건나물 등 주요 특산품이 전시 판매될 예정입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목포의 한 초등학교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홍보 동영상 시청과 특수상황 사격, 범인 검거 체험과 해양 기름 유출 시료 성분 분석 등이 진행됐습니다. 서해해경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평화광장 앞 바다에서 해양 레저 스포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체험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소년단 전남서부연맹은 오는 9월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하루 6번씩 카약과 래프팅, 물놀이 안전장비 활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합니다. 특히 10명이 넘는 단체 참가자가 미리 신청하면 생존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18도로 시작해 한낮의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옷차림 가볍게 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지만 낮 시간대에는 자외선과 오존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현충일인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에 내리는 비에 더위도 한풀 꺾일 텐데요. 이후 주말에는 다시 맑은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낮 시간대에는 자외선과 오존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자외선의 경우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 예상되는 만큼 볕이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때이른 더위는 금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I'm taking off into something new. There's so much I gotta do, and I'm the only one who thinks I'll make it through. But the only way to...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